여러분과 함께 이제 제어공학 후반부의 이제 마지막 부분,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제어 시뮬레이터와 실험을 한번 총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어요.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응답 기반 모델링을 조금 후반부를 더 보강을 했는데요. 그 보강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응답 기반 모델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다음 모타의 물리량으로부터 우리가 뭐 간선계수라든가 저항, 백F 상수 등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시상수와 DC계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 시뮬레이션 모델을 세워봤을 때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나오는 시간 응답과 시스템 모델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해가지고 그 상관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오버슈트와 그 다음에 정상 시간을 가지고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 시스템의 모델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시스템 조정된 값으로부터 다시 시스템의 물리량을 역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시간응답 모델링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DC 게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응답, 시상수까지만 추정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그거로부터 다시 좀 더 들어가서 모타의 백F 상수와 그 다음에 모타의 시상수로부터 관성계수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식을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요 블로그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고, 따라서 K와 DC게인 K와 그 다음에 시상수 타우가 정해지게 되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KT를 구하는 공식과 KE 구하는 공식, 그리고 J를 구하는 공식을 제가 그 매트렉 코드에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번씩, 22번씩, 23번씩을 추가를 해가지고 매트렉 코드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추가된 수식을 좀 더 여러분들도 추가를 하셔가지고 시스템 모델링을 이것까지 고려를 해버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한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로부터, 아니 실험 모델이죠. 회색이 이제 실험치인데 실험치부터 측정한 TP와 MP로부터 우리가 그쵸, 타임 컨스탄트와 그 다음에 시상수를 구하고, 시상수와 그리고 DC게인을 구하고, 다시 그거로부터 J와 KE, KT, J 이걸 다 계산을 해버려서 이 값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유사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제가 보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팔랑개비를 붙였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 팔랑개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모타의 회전 관성 계수가 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증가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게 가벼운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붙였다고 하여 모타가 그렇게 크게 부하가 걸리겠는가 하지만, 모타가 워낙 소형이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색처럼 상당히 시스템 응답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벌써 팔랑개비가 안 달렸을 때 회색이 실험인데 팔랑개비를 붙였을 때에는 이렇게 밀려나는, 더 오버슈트가 커지고 시스템 응답은 좀 느려지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실제 TP와 MP를 계산을 하고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 스텝 응답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K, KT, J가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K는 노로드일 때랑 별 차이가 안 났어요. 0.293이었는데 0.294. 그쵸. 0.0294, 0.0293. 근데 J 값은 약 3.2에서 4.1로, 물론 이론치는 3.8이었지만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랑개비, 아까 플라스틱 조가리로 인한 관성계수의 증가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거의 일치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다 지금 이제 곧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드려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로드 실험과 로드 실험을 한 걸 가지고 시스템 응답을 구하고, 시스템 응답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델들을 구하고요.
또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랑 비교해보는 그런 실험을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해봄으로써 그동안 공부한 거를 쭉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블로그 자료를 쭉 정리해 놨으니까 또 그거에 관련된 이전의 과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지난번 계단응답 실험을 좀 더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걸 한번 쭉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쭉 무슨 공부를 했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PID 제어 게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맨 처음에 PID 제어 게인을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PID 제어 게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분 제어기, 적분 제어기, 비례 제어기로 구성되는 세 개의 제어기인데 이거로 인한 효과는 어떤 정상 상태의 오차를 없애주면서 뭔가 오버슈트는 커지지만 이걸 또 줄이기 위해서 디게인을 추가하면은 그 시스템 응답을 좀 더 개선을 하고 이거 이제 i게인까지 증가했죠.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응답 특성을 이제 갖더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PID 제어 게인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해왔고요. 이거를 실제 모터 제어기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시뮬링크로 해서 PID 제어기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모타 제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타는 이렇게 디스터번스도 포함되는 그런 프렌트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모타의 물리량으로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블록들을 시뮬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보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매트랩 코드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시스템 모델을 구하는 연습을 지난번에 이제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PID 제어기의 효과도 살펴볼 겸 시뮬링크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룬 거는 피드포워드 제어를 다뤘죠. 그래서 물론 세츄레이션을 고려한 PID 제어도 다루었네요. 그래서 실제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이펙트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츄레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펙트에 따라서 어떤 값의 제한을 두는 시뮬레이션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PID 제어 효과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해 왔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지난 강의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시뮬링크를 구성해서 제어기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포워드 제어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드포워드 제어기는 우리가 영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어떤 인풋 트라젝터리, 인풋 궤적을 추종할 수 있는 추종 제어기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추종 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오차가 없이 인풋 입력 곡선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이 되겠고 이런 것은 성능은 시스템에 이제 마델에가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델의 영모델 그 K와 타우의 영모델을 가지고 피드포워드 게인을 생성해 가지고 피드포워드 제어를 했더니 상당히 오차 없이 시스템을 잘 추정할 수 있더라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피드포워드 제어는 수술용 로봇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컨티뉴어스 패스 어떤 그런 연속 그 경로를 추정하는 그러한 응용 예제에서는 이 피드포워드 제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실용적인 제어기 기법입니다. 그리고 외란 보상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인 외란 보상을 위해서는 I 제어 게인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보상을 통해서 외란도 줄일 수 있더라 하는 것도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환 보상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감속기가 포함된 등가 시스템 모델링. 요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설명드렸지만 자꾸 요것을 실험을 못 해본 거는 아쉬워요. 이런 실험 장치를 나중에 좀 더 감속기가 있는 모델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그런 모타 실험 장치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이론적인 모델이 어떻게 달라지더라, 시스템의 관성계수 같은 것이 달라진다 하는 정도만 보여드리고 이론적인 걸로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런 감속기 모델이 포함된 모타 제어기의 모델링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가장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시 여기는 거는 실제 실험과 그동안 공부한 이론적인 분석과 얼마나 유사한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실제 그런 제어보드를 통해서 모타를 제어해 보고 그 제어된 시뮬레이션 모션 제어보드를 똑같이 유사하기 위해서 서로 DC 제어 게인, 그 다음에 PID 제어 게인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실제 모션 제어보드에 사용되고 있는 PWM-앰프의 게인과 엔코더 게인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시뮬레이터를 또 재구성했고요. 그 재구성한 것을 KA와 KC로 또 우리 시뮬레이터 모델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 게인의 P게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세 개의 응답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뮬링크로 우리가 한번 쭉 확인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응답 기반 모델링, 그쵸? 응답 기반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타 제어 실험을 우리가 해봤고, 모타 제어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PID 제어 게인을 설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영상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실험을 한 번 더 모타를 보여주고 화면만 가지고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통신이 뚫리면 여기서 이렇게 시스템을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켜주게 되면은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뚫게 됩니다. 네, 이렇게 통신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시스템 모델을 키고 어느 정도 통신이 뚫린 다음에 컴포트를 우리가 세팅을 해서 열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통신이 연결되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P게인을 1024를 놓게 되면 내부적으로는요 1024로 스케일 팩터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시뮬레이터에서 썼던 1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I게인은 0으로 놓고 또 선택하고, 또 D게인도 0으로 놓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통신을 통해서 I게인, D게인, P게인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1024가 나누어지니까 그냥 1024라는 스케일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어 모드는 포지션 제어 모드와 벨로시티 제어 모드가 있는데, 포지션 제어 모드를 설정하고, 피드 포워드 제어와 피드백 제어가 있는데 피드백 제어만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텝 인풋도 우리가 그동안 1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모션 제어 모드는 엔코더 스케일로 움직이기 때문에 턴당 2048개의 엔코더 펄스가 나오는 그런 엔코더 센서를 가지고 모타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12개가 4분의 1바퀴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바퀴에 우리가 스텝 인풋으로 크리에이트 스텝을 해가지고 샌드 커맨드를 해주게 되면 그 레퍼런스 인풋이 넘어가게 되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쇼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응답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죠. 만약에 게인을 2배로 늘려볼까요? 2048로 하고, 네, 2048로 하고, 역시 고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스텝, 네, 샌드 커맨드, 또 고 이렇게 해주면 쇼 그래프, 네, 이렇게 보여주면 얘가 게인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러한 게인을 이렇게 실험을 한 경우를 파일 세이브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파일명으로 선택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엑셀 데이터를 연결하면은 그 시스템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들을 I게인도 한번 해볼까요? I게인은 우리가 D게인을 한번 해보죠. D게인을 10240,
그럼 내부적으로 1024를 나누면 10이 되는 거죠. 고 버튼을 누르고 create step, send command, 네, go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쇼그래프 해주면 이렇게 쑥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런 실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실험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총 17가지 실험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로드가 없는 상태, 팔랑개비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P게인을 512, 1024, 2048, 그러니까 0.5, 1, 2를 둔 거죠. 그렇게 해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험을 해서 그 세이브로 EXP라면 실험, KP, P게인을 512, 그러니까 0.5, EXP 1024 그러면 1, EXP의 KP 2048 하면 KP2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두어서 P게인을 0.5, 1, 2 이렇게 실험을 이미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P게인을 2048, 그러니까 2로 고정한 상태에서 I게인, D게인만 5120, 10240을 주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1024를 나누는 거니까 D게인을 5를 준 셈이고요. 그 다음에 D게인을 10을 준 셈이죠. 그렇게 해서 KP2에 대해서 요 실험을 한 것이 아까 보여드린 요 실험이죠. 요런 실험 결과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5120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얘를 5120만 해주게 되면 또 고 해가지고 또 create step, send command, go 해주면 네, 쇼그래프 보면 이런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응답은 또 제가 요 조건으로 파일로 다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i게인은요 2048에 51 이렇게 두면 i게인을 실험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i게인은 여기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니까 네, 이걸 닫고 네, i게인은 이번에는 D게인을 주지 않고 i게인을 52를 줘보겠습니다. 52를 주게 되면 이렇게 주고 또 고, 고, 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제어게인 값을 통신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 다시 input 커맨드를 보내고요. send command 해서 input 커맨드를 보내고 go 버튼을 누르면 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질 않지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쇼그래프를 해주게 되면 네, 훨씬 더 출렁거림이 심하게 i게인이 추가됨으로써 나오지만 이것은 그만큼 또 이렇게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는 강건한 효과가 있는 건데 그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네, 응답성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거죠. i게인을 더 증가해 보겠습니다. 더 증가하면은 i게인을 102로 설정을 해주면 내부적으로 1024를 나누는 거니까 0.2를 준 셈인데요. 102 해서 역시 P게인, I게인, D게인을 다 보내주고 Create Step, Send Command, Go 버튼을 눌러서 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더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842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i게인만 넣었고요. 그 다음에 PID 게인을 다 동시에 넣은 것은 여기서 얼마입니까? i게인을 그냥 P게인을 2048 2로 주고요. 그 다음에 i게인을 102로 넣어봅시다. 102. 그럼 102로 그대로 주고 D게인을 10240을 줘봅시다. 그러면 10240 이렇게 줘서 역시 PID 제어 게인을 다 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역시 create step, send command, go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PID 게인을 다 주었을 때 그래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9가지 실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실험을 팔랑개비 아까 십자 팔랑개비를 붙여가지고 또 P게인 2가지 조건 또 I게인 2가지 조건
D 게인 두 가지 조건, I 게인 두 가지 조건, PID 제어 게인 두 가지 조건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는 전부 EXPL이라고 붙이고요. KP, KD, KI 값이 얼마로 설정하는 값을 파일명으로 다 구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실험 장치가 있다면 다 실험을 해볼 건데 이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집으로 묶어가지고 이 파일들을, 엑셀 파일들을 전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살펴보게 되면은, 엑셀 파일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은, 자, 오늘 실험한 1012 실험, 여기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걸 집으로 묶어서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exp51024 파일이다. 그럼 요걸 이렇게 열어보면은 엑셀로 열릴 것입니다. 근데 엑셀 파일이 정확하게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뭔가를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열어도 되겠느냐 물어봤을 때 예라고만 대답하시면 이게 열리고요. 첫 번째 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뭔가 요거의 인크리먼트, 이 내부적으로 그거의 속도를 계산한 건데 두 번째 컬럼이 얘가 미칩니다. 근데 조금 얘가 통신을 하다 보니까 한 스텝을 늦게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를 늘려가지고 101개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EXP 파일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파일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파일에 첫 번째 값은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101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것이 실험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는 1500개가 왔지만 그래서 101개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101개만 컨트롤 C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랑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한 것처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한번 보죠.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쵸. 여기서 제가 여기서 시뮬레이션 KP 0.1일 때 시뮬레이션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텝 심 KT 0.1이죠. 이렇게 요걸 열어보시면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기 그것도 물론 얘가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얘 해줘가지고 네 시뮬레이션 결과물인데요. 첫 번째 컬럼이 시간, 두 번째 컬럼이 뭐죠? 이게 시뮬레이션 된 결과죠.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지난번에 통합하느라고 제가 갖다 놓은 건데 요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와 실험에 있는 데이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만들어 보고 실험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라는 뜻은 뭐냐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말 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 과제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통합해서 보고서를 내는 걸로 시험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 영상을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과제를 제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실험 데이터 설명만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어공학 블로그로 가셔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BID 모델 vs 실험,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과제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PID 시뮬레이션과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모타 메이커가 제공하는 물리량들이죠. R, K, KT 이런 것들, J 이런 것들이죠. 그 기반으로 PID 시뮬레이션 한 결과와 실험 결과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지금까지 제어공학자는 실험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를 규명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 실증 없는 이론은 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분석 없는 어떤 이렇게 제어 게인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무의미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공학이라는 강의를 들었다면은 이론적인 기반과 그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이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제어 설계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어공학자는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석
기반으로 한 어떤 설계, 그리고 실제 실험을 통한 검증, 그리고 실험된 결과와 어떤 이론적인 분석과의 어떤 차이를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따져보는 그러한 논의, 그런 것들이 공학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타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험응답 모델링 방법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PID 제어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보는 그러한 실험을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장치는 준비물은 이제 실험 장치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첨부 파일로 실험 결과 파일을 제공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첨부 파일 보시면은 쫙 보면은 모타 그쵸 1202 실험 2 요거 zip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7가지 실험 데이터가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험을 했다고 치고 이 파일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공부한 내용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모타 실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도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모타 실험 소프트웨어를 또 작성할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MFC로 되어 있지만 UCMC, 네, 이 프로젝트 전체 폴더를 제가 또 소스 파일로 여러분들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시면, 네,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프로그램은 실험장치랑 같이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실험장치가 없이는 좀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또 제작한다든가 또는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zip 파일을 풀면 프로젝트 전체가 MFC 프로그램으로 열리고 그 열린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GUI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스는 네, 소스도 설명을 드리면 네, 이런 소스로 소스가 안 보이나요? 네, 어디 갔나요? 소스? 네. 소스 파일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소스 파일 찾아볼까요? 여기 갑자기 안 보이지? 여기 뒤에 숨었나 봅시다. 네. 소스 파일이 안 보이네요. 여기 있나봐요. 네. 여기 소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MFC 프로그래밍 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셨다면 네, 이거는 이제 또 아주 옛날 버전 그 비주얼 스튜디오 6.0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각종 프로그램들이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니까 뭐 예를 들면 네, 통신에 관련된 거 PID 제어기를 세팅해 주는 루틴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서 제가 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다 짠 건데 옛날에는 좀 머리가 좀 팽팽 돌 때 짠 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내가 길게 짰었던가 놀랄 정도로 네, 셋 모타 아마도 셋 모타 PID 제어 게인이라 그랬어. 뭐 여기 찾아보면은 네, 지금 갑자기 포지션 게인 요건가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게인, P 게인, D 게인 뭐 이렇게 클릭해 보면 네, 해당되는 주로 이제 통신 루틴들에 관련된 거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참고용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제가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랑 실험 장치를 통해서 17개의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미 제가 실험 결과를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zip 파일 1202.실험.zip에다가 첨부를 했고 이 실험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17개의 실험으로 이루어지고 로드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 다음에 PID 게인의 조합을 이렇게 쭉 놓고 그에 대한 파일명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 장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실험된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첫 번째 거는 노로드 상태에서 KP가 1일 때, 이게 2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입니다. 이게 오타 났어요. 1일 때의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과제를 내려고 합니다.